2022년 9월 24일 오후 3시 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궁을 왔습니다. 머나먼 별나라 백궁에서 오신 천신인 허본자 허경영, 세계황제 허경영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백궁 소원석 가는 그 도로가 한 일자로 쫙 새로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은데 보니까 전에하고 조금 달라진 것이 보이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죠. 안 돼 있었다고.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하네요. 이걸 걷어내고 이렇게 하네요. 정말 날씨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에 유튜브를 좀 찍고 이리 왔는데 하늘궁에 오니까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제가 느끼는 바지만은 너무 송구스러워서 정말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우리 허경영 우리 시인님께서는 세계 통일을 하시고 그 전 단계로서 아시아 통일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데 일단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내가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 구독, 좋아요를 누리라 그러는데 나는 창피스러워서 그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내가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그래요. 이 길을 이제 이렇게 일자로 됐다는 그 뜻인가 보네요. 이 도로를 새로 했다 이 말씀인가 보네요. 이게 지금 하늘궁 본관 이제가 안내 돌이 저렇게 이제 조금 옮겨져가 있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세요. 보랏빛 엽서. 보랏빛 엽서.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 여기 동영상 찍고 있는데. 얼굴이요? 안녕하세요. 하늘궁 백궁성 노인 자리 왔다 가는데. 예. 제가 평상시에 김성기 위원장님 유튜브를 아이고. 진짜 너무나 즐겁게 보면서 아이고. 아주 공부도 많이 돼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허경영 신인님 강의를 듣고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예. 제가 또 놓친 거, 예. 이런 게 복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네.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고 예. 제가 노래 하나 부탁할게요. 보랏빛 엽서. 이 원장님 노래 엄청 좋아해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파이팅. 예. 은평구에 계신다 그랬죠? 은평구요. 예. 네, 응원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이거 부끄러워서. 아이고. 저분을 또 만나게 되네요. 참, 너무. 그랬죠. 보통 유튜브를 한 시간 정도 보통 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준비가 없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들어주신다니까 너무 참 미안하고 그렇죠. 이 길로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길로 이렇게 돌아가 나는 것 같네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최고로 이야기 많이 하시는 그 사람이 물론 뭐 허경영 총재님은 제일 밑바닥에 깔고 있지만은 일반인으로서는 일반인들은 거의 뭐 오늘 그 총재님께서 하늘궁 오니까 바이든은 한 10년 이내로 죽을 거고 아마 여자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푸디는 다음에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동물 중에서도 개로 태어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많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한 차로 올 때는 김해하고 양산하고 부산하고 세 팀이 합치 가지고 한 차로 가득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양산에 우리 조연한 그래서 내가 최고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베니제 씨거든요. 베니제 님이 하는 방송은 제가 빠뜨리지 않고 거의 다 봅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수원에서 그 5번째로 윤석열 타도 집회를 하고 있죠. 지금 합니다. 오늘 그 외에 이제 누구냐, 서울에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안모모신데 이분도 오늘 서울에서 타도 운동을 해요. 타도 운동합니다. 서울의 소리 말고 이분은 소속이 어딘지는 모르겠네요. 안무엇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수원에서도 하고 서울의 소리는 뭐 백은종 씨는 별도로 또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군데서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자연히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자연히 그 변인재 씨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하루에 방송을 최하 1시간입니다. 최하. 많을 때는 4시간, 5시간 하는데 이제 여러 군데로 옮겨가면서 YTN 라디오라든지 또 매불쇼 또 이제 서울교통방송 거기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이제 관리하는 그 서울의 교통방송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또 스픽스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또 말씀도 하시고, 그 방송을 거진 다 듣습니다. 듣는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국내 흐름의 그 맥을 제일 정확하게 이제 찝어주고 있으니까 내가 참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내가 마치 무슨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데 앞장서고 또 내가 무슨 뭐라 그러나 무슨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옆에 타도하러 나가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내 역시 어떤 한 순간이 되면은 나는 이미 생사를 초월해 가지고 사는 지가 원래가 67세니까 한 40년 넘습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어떤 일이 이 생사를 초월하고 산 지가 한 40년 정도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는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이게 내가 나서야 될 일이다 싶으면은 내가 그 목숨 내놓고 나갈 일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그 변희재 씨라든지 그 김용민 씨 이런 분들은 깜빵 가는 것을 엄청 그 뭐 두려워한다거나 그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럼 죽인다 그래도 그냥 그 사람들 지금 저 윤석열 타도 운동 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삐딱선 TV에 놓는 사람도 그렇고 뭐 목숨 내놓고 하니까 그 깜빵 가는 거는 아예 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래 놓고 지금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뭐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잖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뭐 그게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이 뭐 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내가 이제 거기에 뭐 나설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뭐 저작년에는 총선에 나가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의 공약을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내 모든 것을 전력 투구를 했고 또 금년 3구 대선을 위해서 이제 총재님께서 대통령 당선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음으로 양으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을 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 일에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가 영 거북하더라고. 내가 어떤 뭐 이름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마치 내가 무슨 뭐 윤석열 타도 운동에 앞장을 서고 또는 내가 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타도 운동 하는데 나가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들었다면은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겁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가 과연 그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식이 많습니다.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변희재 씨하고 맨투맨식으로 한번 대화를 해봐요. 그 사람이 비록 뭐 서울대학교 미학과 학사 출신이지만은 석사 박사보다는 훨씬 그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요.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그 정직하고 또 남녀 관계가 있어서 깨끗하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고 다만 그 사람은 흠이라고는 딴 게 아니에요. 흠이라기보다는 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허경영 총재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오늘도 이렇게 백궁 소원석을 찾아오신 분이 많이 있지만은 0.00001에 해당하시는 분이 온 거죠. 일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평론가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참모습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분도 정치평론가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은 어떤 한 시대의 큰 기운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진광과 오성이라는 분이 그 진시황이 진나라가 망할 그 무렵에 새로운 이제 나라가 또 들어서는데 그때 그 맨 처음에 그 첫 단추를 첫 횃불을 연 사람들이에요. 진광하고 오성. 그래가지고 그렇듯이 지금 그 변희재 씨는 자기는 그 뭐 차기 정부에 자기가 이제 당은 이제 보수당을 만들고 그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대집 그 의사를 앞세워요. 그리고 자기는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코치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희재 씨는 그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하는 역할이 이거 완전히 걸러먹었다 이거죠. 걸러먹었으니까 이것을 윤석열 타도를 해야만이 국민들이 산다 이게요. 그 뜻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전에도 초창기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린애가 망치를 들고 집구석을 다 이렇게 다 때려 부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망치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깨뜨리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은 집안에 곳곳을 다 이렇게 막 박살을 내니까 그 뜻이에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짜 망치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야만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빨리 이 권좌에서 내려앉혀 버려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머섬인데, 머섬이 완전히 주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착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정반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대선 전에도 그랬다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김경재 씨를 이제 김경재 후보한테 그분은 표를 주는 분이고, 나는 허경영 총재님한테 표를 줬고, 그렇죠. 그래서 이를 볼 때 야당이 싸우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민주당이 말이에요. 지금 뭐 존재 가치를 자기는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타도 운동 하는데 민주당에 좀 애들도 말이지 좀 정신이 좀 똑바르면은 바르게 이제 대여 투쟁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이제 뭐 공천을 이렇게 바라고 2024년에 있는 공천을 이렇게 바라고, 또는 이제 내각제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권리를 영원히 이제 누리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런 세력들은 그냥 큰 흐름으로 볼 때에 그냥 파묻어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속이 시원시원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의 이제 그 강연도 가끔씩 한번 올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내가 말이지, 때가 다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거기서 윤창중 씨라든지 변희재 씨라는 이분은 그 사람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그 얘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변희재 씨나 윤창중 씨하고 딱 만나가지고 1대1로 대화를 해보라고. 1분 게임도 안 된다고요. 뭘 알아야 뭐 쳐죽길 거 아니냐고. 근데 쳐죽긴 데서 좀 죄송하지만은 아주 무식이 풍부한 사람이 말이지, 그냥 뭐 앉아서 자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 진짜 하기야 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참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올릴 수도 없고 그렇네요.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나는 그래요. 그래서 별의별 사람 다 있네, 정말. 그 윤창중 씨라든지 변희재 씨는 이래가지고서는, 전문가가 볼 때에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간암 말기 말이야. 간암 말기가 있는 사람들은 간에 대한 의사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 의사들이 볼 때에 그냥 수술할 필요도 없이 집에 가세요. 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너무 늦게 왔으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수술해가면 뭐 하느냐고. 그 의사, 그 간암 전문의가 같으면은 그렇게 판정을 내리듯이, 그거는 의사다 말이에요. 의사. 국가고시를 치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의사 되는데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할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고, 환자 상태를 보고, 이것은 이미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실제로 또 이제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며칠 뒤에 또 죽잖아요. 한 달이나 이래 있다가 죽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췌장암이라든지 이렇게 판정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을 나도 몇 번 봤잖아요. 그렇듯이 그 변희재나 그 윤창중 씨나 그 예에 많은 그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이를 볼 때에 이 윤석열 정부가 그래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공통된 이야기. 내야 5년 뒤에 되든지 10년 뒤에 되든지 3년 뒤에 되든지 되는 거야. 언젠간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돼도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언제 될지는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총재님께서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참조를 하는데, 마치 내가 선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내가 불쾌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손을 얹고 과연 내가 변희재 씨 강의를 말이지 단 1시간이라도 정성껏 들었는가, 내가 과연 윤창중 씨의 그 강의를 1시간이라도 정성껏 들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단
5분도 안 들은 것 같더라고. 1분도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던데 상당히 불쾌하고 그렇더라고. 뭐 그래도 뭐 다 사이가 좋아야 되니까. 종려님께서는 요 이제 이 하늘궁 이 건립 이제 건립을 이제 하늘궁 여기가 제1본관 자리인데 제1본관 자리인데 내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이 이제 하늘궁 제1본관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 찾아오는 것을 보고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건가 되실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하늘궁 제1본관이 완공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실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총재님에 대해서 내가 조성리 우리 사회자님을 통해 가지고 진희님 최선우님의 부인이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질문을 할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이제 천천히 기다리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총재님께서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오늘 그 바이든이 죽고 나면 여자로 태어난다든지 또 푸틴이 죽고 나면은 개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들은 거고,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직접 들은 거는 아니고 딴 사람 말을 이제 통해서 들었는데, 이 하늘궁 제1본관이 완공되기, 하늘궁 제1본관은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국세로서 이제 국비로서 이 건립을 한다, 건축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할 만한 정보예요. 그러면은 뭐냐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그 도로도 지금 이렇게 새로 놓고, 백궁소원석도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또 백궁소원석 옆에 지금 큰 그 TV 아주 여기 잔디밭에 앉아서 월드컵이 올 11월 달에 하는데 11월 달에 월드컵 저기 되고 저 중동에서 하죠. 카타르에서 월드컵 하는데 우리가 조각 가나하고 한국하고 아르헨티나 옆에 있는 그 나라,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이제 그렇게 네 나라가 우리가 한 조인데, 이런 데서 월드컵을 봐도 되겠는데요. 저 큰 그 화면이 이래 있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언제든지 착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로서는. 그건 뭐냐, 대통령이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당선이 거의 이거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은 뭐냐, 갑자기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윤창중 씨나 변희재 씨나 기타 이제 그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가깝다고 이야기했거든. 그렇게 하듯이 정말 다 됐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가을이 그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윤창중 씨나 윤창중 씨 또 내 강의도 이제 거의 하루에 오늘 거는 내가 못 들었지만은 쭉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변희재의 비협도 발음 안 해요. 전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49살하고 67살 같으면 18살 차이 나니까, 아예 또 윤창중 씨는 나름대로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라, 그래서 변희재 씨 같은 그런 나이도 적고 이런 사람들을 아예 취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변희재 씨의 비협도 발음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래 보니까 변희재 씨가 윤창중 씨보다 더 우리나라 정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분의 공통된 그 점은 뭐냐 하면은, 윤창중 씨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과도기 정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정부가 틀림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볼 때에 이제 내가 제2공화국이 장면 정부가 1960년 8월 달부터 1961년 5월 달까지 약 한 9개월간 있었는데,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하면은 그렇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수원에서 이제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책을 한 권 써냈는데 그것을 좀 압축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조금 좀 페이지 수를 줄이고 가격도 이제 한 10,000원 정도로 낮추고 이래 가지고 또 새로운 정보를 거기에다가 새로운 책에 담아 넣어 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경북 달성에 있는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집 앞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고 그 책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슨 한마디 말씀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에 이제 무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전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자기의 이제 그 억울한 점을 언젠가는 재판을 거부하면서 언젠가는 역사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 이제 진실이 이제 밝혀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될지 안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10월 달에 변희재 씨의 태블릿의 그 진실에 관한 책 이름이 나는 내가 12월 달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검사 집단이 특수부 집단이 태블릿 조작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인데 그것은 그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의 태블릿인데 그것을 최서원 거라고 이렇게 내세우면서 김한수님이 그 자료가 그 태블릿에 많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증거인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삭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구속 사유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10월 달도 다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고 뭐를 할지 안 할지는 미정입니다.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고 9월 달 안으로는 이경재 변호사라고 최순실, 최서원의 변호사인데 이분이 태블릿에 대한 그 어떤 진실 요거에 대해서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국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 금년 안에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막 공천권하고 내각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정말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하게 뭐 그 사람들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변희재 씨는 자기는 끌어당기겠다 이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를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겠다. 지금 국내에서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서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 윤석열 정부를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계 통일을 하고 세계 영성 아시아 통일하고 좀 우리나라가 정말 그 영토가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대마도까지도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일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고 또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그 영혼 문제, 영혼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모든 영혼을 다 이렇게 구원하는데 그런데 이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대학 될 때는 뭐 박정희를 이렇게 내가 좀 박정희를 좀 비판하다가 유신 이 1972년 10월 달에 유신운동이 일어나고 1973년도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신 반대하다가 퇴학을 당한 사람인데 뭐 지금 이제 윤석열 타도운동에 지금 내가 나설 그런 군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변희재 씨보다 뭐 내가 열정이나 무슨 그 용기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잖아. 변희재보다 수천억 조만 배 강한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뭐 마치 뭐 내가 말이지 뭐 선동을 하거나 뭐 마치 뭐 조급하게 갈급하게 막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느꼈는가 봐. 그래서 뭐 그런 소리를 하길래 영 불쾌하고 말이지. 정말 그 사람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고. 그 사람들 말이야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윤창중 씨나 그 변희재 씨 앞에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3분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무식이 폭로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원생 앞에 유치원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내 상황이 돌아가는 게 아주 심상찮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할 그때를 향해서 1979년도 그 당시에 그 신민당 당수가 김영삼 대통령이 제명당했다고. 이래 가다가는 나라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하여튼 그 1979년도 정세가 아주 험악하게 돌아갔다고. 돌아갈 때는 야, 이거 뭔가 일이 날 거다 했는데 결국 일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도 그와 같은 하고도 무관치 않아요, 지금.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다시 이제 국가 전체가 비상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뭐, 국민의힘 당도 지금 비상체제잖아요. 비상체제인데 그게 이제 계속 대표가 이제 뭐, 이준석이를 끌어당겨 버리니까 지금 대표를 딴 사람을 세웠는데 법원에서 이제 이것을 또 다시 이제 못하게 하고 지금 계속 그런 판이니까 비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도 이제 뭐 비상체제가 되고 나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윤창중 씨가 하는 말이 다음에는 진짜 보수 같은 보수의 정통 보수에 해당하시는 분이 이제 이 우리나라 정권을 담당할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윤창중 씨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위대성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야. 전쟁이 일어나면은 노상 그것은 뭐냐 저게 지금 한 400년 500년 전 전쟁이라고 가상을 해보자고. 가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한 4, 500년 전 같으면은 무슨 조총이 있었겠구나. 조총. 화살이나 칼이나 뭐 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쟁했을 때 아니잖아요. 한 500년 전 같으면은 1500년대 임진왜란 전인데 그때는 뭐 정말 뭐 일본 사무라이들 말 타고 칼로 칼로 창 뭐 이걸로 싸움할 때고 조총이 이제 만들어졌거나 말거나 그럴 무렵에 실제 원자탄을 하나 터뜨려 보라고. 이러면 이거는 뭐 상상을 못 하는 거야. 상상을. 안 그래요? 기껏 해봐야 활, 칼, 기껏 해야 조총. 이제 불과 뭐 한 1, 200m 가는 그런 조총.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전쟁터에 말이지. 원자탄이 하나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 이러겠냐고. 앞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후쿠시마 앞에 있는 세슈 문제를 딱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윤창중 씨나 지금 현재 뭐야 변희재 씨나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인들이 완전 뒤로 까무라치 버린다고. 뒤로 까무라치 가지고 졸도를 해가지고 한 5분간 일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게 뭐냔 말이야 이게. 이거 허경영인가? 이거 뭐야? 돈 100조를 받고 말이지. 후쿠시마 앞에 있는 그 세슈 문제를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진짜가 가짜가 진짜 쉽게 말해서 꼬집어 붙는 거야. 저게 1980년도에 말이지. 저게 전두환 대통령께서 말이지. 레이건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 미국에 초대받아 갈 때 이순자 여사가 딱 옆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전두환이가 말이지. 대통령이 떡 돼가지고 미국에 가고 있으니까 이 꾸미가 생신가 싶어가지고 말이야. 허벅지를 꽂아봤다 그러거든. 이 꾸미가 생신가 보니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말이지.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순자 여사가 대학교 다시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고, 그때. 떨어지고, 뭐 그런 판인데, 또 뭐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1년 지나다 보니까 막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떡 돼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이 꾸미가 생시가 싶어서 허벅지를 꽂아봤다 그러는데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졸도를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세신 문제를 정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제 국민의힘당 그 내부,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나가기만 하면은 그때 정말로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정말 한평생을 기다렸던 그런 이제 말씀을 쏟아내면은 전 국민들이 그때는 다 보게 된다고. 전 국민들이 볼 때에 까무라 친단 말이에요. 까무라 쳐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나름대로 이제 그 배우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또는 이제 가수들만 하더라도 무명의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 양희은 씨라고 그 아침 이슬도 부르고 내님의 사랑은 그 노래도 부르고 또 그 뭐냐 또 여러 곡을 불렀죠. 뭐야 가랑비어 내 얼굴을 더 세게 따르다. 그 노래를 불른 양희은도 말이지 그 대학교 시절 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그 자기 친구들한테 라면을 얻어먹었어요. 라면 한 그릇만 사달라 그래 했고 그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늘 친구들한테 버스표 한 장만 좀 빌려달라 그랬고 라면 한 그릇만 사달라 그래서 별명이 라면하고 버스표인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양희은 씨가. 그렇고 뭐 송대관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명 시절은 말이지 쨍하고 해 뜰 날 그 뜨기 전에는 엄청 고생했다고. 뭐 진성이도 그렇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허경영 총재님은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가수 영화 배우들의 그렇게 같은 서름보다 수천억 조만 배 강한 그런 고난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한번 터트려진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전 국민들이 까무라 친다 말이야. 까무라 쳐가지고 기절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엄청난 이제 이거 태풍보다 강한 그런 이제 인기를 받는단 말이야.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거기 또 그 이재명이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주 유일한 후보예요 지금. 그런데 차기 대통령 지금 이제 그 저기 여론조사하면은 이재명이가 1위고 2위가 한동훈이고 저 밑에 이제 뭐 안철수고 뭐 이렇다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국민의힘당에서는 그러면 정권 이재명이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하겠느냐고. 누구라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당에 할 만한 사람 다 들어와가지고 내부 경선 한번 해봐라. 경선하는 거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허경영 총재님이 갈게 될 것 같아요. 그래 갈 때에 이봉규 씨도 허경영 총재님하고 관계가 좋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대화할 때 롤스로이스 한번 태워주세요 그렇게 말도 했고 이봉규 씨하고는 아주 그 관계가 좋아요. 이봉규 씨가 국민의힘당에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정통 유튜버예요. 그리고 박찬종님은 이 하늘궁에 찾아왔고 내가 내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재호 씨하고 관계도 허경영 총재님하고 좋고 그 장기표님하고도 관계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후보로 들어갈 때는 옆에서 뭐 이 사람 무슨 말이다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원로들이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까무러치는 거지 뭐. 이제 그래가지고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뭐 빠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1년, 2년 갈 수도 있고 2, 3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주위에서 이제 볼 때에 평론하시는 분이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하니까 올 가을을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10월 달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될지 이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가지고 한동훈이의 목을 딱 날릴 수가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에 지금 이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공수처에도 해당하는 사람이 사표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인데 여하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뚜렷한 물증을 줘놨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게 제일 그 생명력 있게 과감하게 이렇게 발언하는 그 변희재 씨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습니다. 참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 깜빵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뭐 내 그런 상태지만은 나 역시 마찬가지지. 나는 그 사람보다 수천 억조만 배 강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 오늘 많으신 분들이 백궁 소원석에서 지금 뭐 사진도 찍고 소원도 합니다. 천사 활용법에서 이제 내 몸에 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사님 이제 소원을 빌으라고 하니까 내 요즘은 또 이제 그렇게 소리 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천사님 뭐 내 소원이 좀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 정혜경 양산 영성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백궁 소원성 옆에서 소리를 내서 한번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렇게 하던데,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멋지네. 내가 아주 뭐 참을성이 강하니까 웬간해서는 뭐 트러블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살살 빌빌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보고 하는 소리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 사람 내 유튜브를 잘 안 보니까. 아이고, 이제 마치고 가시네. 허경영. 예. 나중에 끝부분 보세요. 우리 백반성 진례 위원장님. 아이고. 천사님. 오늘 허경영 생가보건회 회장님도 오셨네. 진주에서도 오늘 오셨더라고. 이 텔레비 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서 아이고 참 멋지네. 이야, 멋지네. 여기서 뭐 참, 총재님 하시는 말씀 여기서 들어도 엄청 좋겠는데, 오늘 강의를 또 여기서 들으면 좋겠네. 상당히 큰데요. 유튜브 촬영합니다. 한마디 말씀해 주실랍니까? 안 됩니다. 권인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축복입니다. 예. 이번 대선에 우리 권인생 선생님께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대선에 총재님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셨고, 그 이전에 총선 때도 해운대 을지구에 너무 참 진짜 일심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전생에 무엇이었을까? 최치원 같은 대선배님이 아닌가 이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가분하시죠. 너무 가분하시니까 오버되면 안 돼. 정말 그러신 분들이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윤회를 계속 하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총재님 사업하시는데 크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경 멋집니다. 노력은 해봤습니다. 밤나무. 우리 김일상님, 우리 김판순 고문님. 아이고. 또 만져보자.
제일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여기 올라가세요. 아, 올라가세요. 안녕하세요. 나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상으로만 보지.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저 유튜브로 보고 기억을 해주시니까 고맙네요. 항상 봅니다. 아이고, 이래갖고 만날 날린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해. 아이고, 예. 윤지 씨 갑니다, 우리는.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뵙기는 뵙는 분인데 내가 잘 예. 모르겠다 지금. 유튜브 예. 보냈을 때 유튜브 나오신 분이잖아. 김성기. 김성진이.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모님. 무슨 동에서 오셨어요? 사천에 우리 사천 아, 사천. 고향 보존에 저 하선교님. 예, 예. 미소라에서 하선규님, 사천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이고. 우리, 날마다 우리 나오신다. 최이수님. 날마다. 예, 예. 하루도 안 온나지도 봤다. 보다가 전화했는데 내일인데 오늘인지. 아, 그래가 불밖에 왔어. 아이고, 원래 내일이 온다고 예, 예. 했었는데. 예. 가만있으면 내가 이름을, 신경자. 신경자님, 정말 이번 그 3구 대선 때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유, 참, 그 전단지를 얼마나 돌렸는지, 지하철에서도 돌리고, 예. 엄청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유. 김정희 위원장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허경영 해라. 허경영.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참. 최진봉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좀 저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기도 한데, 우리 정치 평론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해주거든요. 하는데, 이분이 한번 제주도에 가니까, 그 제주도 그 식당에 가니까 식당 사장님께서, 막 알아본다라,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구독자가 얼마 안 됩니다만은, 금년 들어서 이렇게 저를 조금 이렇게 알아보고, 개인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아이고. 담아갑니다. 이 새로운 길이 이제 이렇게 났구나. 이렇게 나야 이제 잔디밭도 보호가 되고, 잔디밭 보호도 되고, 잘 만들었네. 한 일자로 해가지고. 예. 아스팔트 깔 거래. 아스팔트, 예, 그동이 불편한 자 장애인들은 차로 이리 올라오고.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서울의 아. 노원구 위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예. 노원구. 노원구 위원장님이시랍니다. 월계동 내가 잘 알지. 중앙태는 다리도 알고 내가 예. 여기 이제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노약자들 및 이제 이렇게 조금 걷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성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 멋지다. 예. 아스팔트를 깔다가 예. 이제 뭐 계단 건너다가 막 사고 본관 이제 뭐 건축할 준비는 거의 다 됐다고 보겠네요 지금. 예.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본관 짓는다는 소식은 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네.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국비로서 이제 본관 짓는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지. 이제 일반 강의장에서 하신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하늘궁에서 하늘궁에서 비공식적으로 바이든 죽고 나면은 여자로 태어난다 그랬고 푸틴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개로 태어난다 그러더라고. 러시아 대통령은. 그래 그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신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게 하듯이 저거는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저걸 짓는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좀 대통령이 빨리 안 되겠나 이 생각도 네,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예, 시간이 예. 없어서 예.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번에 추석에 민심이 말이에요. 예. 윤석열이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민심이랍니다. 중간에 그만두기는 두는데, 이 과연 뭐 6개월 할지, 1년 할지, 2년 할지, 여기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여기 민심이랍니다. 나는 그래 들었어요. 예. 예. 진짜 잘 알았어요. 이제 하늘의 섭리로서 잘 되고 있죠. 아이고. 그러면은 총선에는 이제 한번 출마는 전에 했고요. 출마하셨어요? 예, 전에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그러면 그 253명 가운데 한 분이시네. 예. 아이고, 반갑네요. 저는 이제 부산 서구에서 출마했고. 출마하셨어요. 아, 예. 선거를 3번 했잖아요. 총선하고 예. 또 서울시장 선거, 우리는 서울시장 선거도 했거든요. 아니. 본인이. 저는 이제 우리가 선거를 3번 치렀다. 치료 때문에 말이고, 본인이 이제 그때 총선에 출마를 했느냐고요. 예, 했습니다. 아, 노원구 노원구에. 갑으로 했어요. 노원구 갑, 종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덕실. 조덕실님. 그러면 우리 저게, 허성정 도당위원장님이 이제 관리하는 저게 영성 사관학교 그 방에 이제 등록돼 있는가요? 예, 거기도 있고. 복원에도 있고. 복원에도 있고. 몇 번 내가 찾아보면 서울이니까 알겠다.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릴까? 복원에 들어가셨어요? 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내가 잘 안 올립니다. 예. 예, 거기는 내가 잘 안 제가 올리고. 사진 요 앞에 오셨을 때 단체 사진 제가 찍어갖고 올린 거 있어요. 조덕실 우리 위원장님. 출마하셨구나. 그럼 아마 총재님께서 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진짜 국민 배당금 1억 원씩 다 주고 배당금 이제 국민 배당금 150만 원, 뭐 220만 원씩 주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주고 나면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거든.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면은 이제 하늘궁에서 공천을 줬다 이러면은 그거는 막 진짜 당선이야, 당선. 그래가지고 100명 출연해가지고 이제 재언을 하는 거지. 이제 다시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래 보면은 총선에 출마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총선 이후로 발을 딱 끊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죠. 예, 있고 그러나 말거나 이제 일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하늘 이래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이쪽이 나와 있죠. 이렇게 뺑 돌아서 그래요 차가. 뺑 돌아서. 안 돼요. 이렇게 뺑 돌아서 어머니. 아이고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잠바 하나 샀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거창. 아이고. 유상조입니다. 유상조. 유상조는 아까 인사하셨던 분. 미안합니다. 내가 못 알아봐서. 아니에요. 기억나게 놓게. 호건이하고 같이 가실 거예요? 아니요. 난 딴 데. 그런데. 저도 가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참 정말 총재님께서도 고난과 박해의 생활을 이렇게 보내셨지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주위에서 힘들게 이렇게 이제 우리 견디내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참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또 세계 영성 황제 세계 황제 되시고 나면은 우리 이야기거리 많을 겁니다. 안 그래? 내가 지금 차마 이야기를 차마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게 참. 근데 이야기거리 많을 거예요. 예. 서울에도 많아요. 예. 그래 3번 하다 보니까 다. 그래 내가 이제 내를 전혀 이해 못하는 분한테 내가 이제 대통령 대리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내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사람 충격받고 한번 놀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를 얼마나 이제 오해를 했는데 자기가 내 때문에 이제 대통령 대리가 되면은 얼마나 놀라겠느냐고요. 아이고 참 그런 것도 한번 내가 기대를 해보고 참 정말 반갑습니다.